미국에서 태어나 한국인 가족과 특별한 유대를 가지게 된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 가족을 통해 한국의 매력에 점점 빠져들게 되는데요. 무슨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지니아 브룩스라고 해요. 캘리포니아의 크고 바쁜 도시 로스앤젤레스에서 자랐어요. 우리 집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집이었어요. 제가 7살이었을 때 한국인 가족이 옆집으로 이사 왔고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김씨 가족은 우리 아파트에 사는 다른 가족들과는 조금 달랐어요. 아버지 김민석 씨는 컴퓨터 일을 하셨고 직접 기술 회사를 창업하셨어요. 어머니 김소영 씨는 잡지 속에 나올 것 같은 멋진 인테리어를 디자인하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겐 저와 같은 나이의 딸 지우가 있었어요. 처음으로 그들 집을 방문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향신료 냄새가 풍겼고 집안은 깔끔하고 정돈이 잘 되어 있었어요. 김소영 씨는 저를 따뜻한 미소로 맞이하며 말씀하셨어요. 신발을 벗고 들어와 주세요. 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우리 집에서는 신발을 벗지 않고 그대로 신고 다녔거든요. 하지만 곧 이게 그들의 문화라는 걸 알게 되었고 김소영 씨가 저를 위해 준비해둔 부드러운 슬리퍼를 신는 게 점점 익숙해졌어요. 한국에서는 바깥에서 묻은 먼지는 집 안으로 가져오지 않는 게 좋아요. 어느 날 저녁을 준비하시던 김소영 씨가 설명해 주셨어요. 그냥 깨끗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에 대한 존중이기도 해요. 저는 김씨 가족의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정말 즐거웠어요. 김소영 씨는 젓가락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발음하기 어려웠지만 절대 잊을 수 없는 맛의 음식을 맛보게 해주셨어요. 김민석 씨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여주셨고 서울에서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서울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신나는 도시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그들의 문화가 흥미로웠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미국식 생활 방식이 더 정상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학교 친구들이 그 아시아 가족 이야기를 꺼낼 때면 그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다고 솔직히 말하지 못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김씨 가족이 제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될지. 시간이 지나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로 넘어가면서 저와 지우는 점점 멀어졌어요. 지우는 공부와 피아노 연습에 집중했고 저는 미술과 디자인 동아리 활동을 하느라 바빴어요. 졸업할 무렵엔 같은 건물에 살면서도 거의 대화하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가족은 도시의 다른 곳으로 이사했고 저는 김씨 가족과 완전히 연락이 끊겼어요.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들을 더 소중히 여겼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우를 제 친구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어야 했어요. 우리 사이의 차이를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어야 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차이들이 언젠가 제 세계를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게 만들 거라는 걸. 20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대학을 졸업한 후 저는 광고와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분야에서 커리어를 쌓기 시작했어요. 지금 저는 크리에이티브 이그제큐티브라는 직함을 가진 지니아 브룩스예요.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을 내려다보는 제 사무실에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회의, 클라이언트 프레젠테이션, 디자이너 팀 관리로 가득 찬 나날이었어요. 성공적이고 독립적이고 항상 바쁜 저는 그렇게 아메리칸 드림을 살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가끔 일이 끝난 늦은 밤이면 어린 시절이 떠오르곤 했어요. 김씨 가족의 집에서 맡았던 김치찌개의 향기, 김민석 씨의 유쾌한 웃음소리. 그 기억들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처럼 멀게만 느껴졌어요. 저희 집은 세련되고 모던했지만 김씨 가족의 집에서 느꼈던 따뜻함은 없었어요. 고가의 신발들이 신발장에 줄지어 있었지만 현관에서 벗는 일은 없었어요. 집안에 몇 안 되는 식물들도 늘 물을 제때 주지 못해 말라버렸어요. 냉장고에는 배달 음식과 가공식품들 뿐이었고요. 성공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는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가정식이나 가족 전통을 챙길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은 커리어가 중요해. 연애도 가끔 했지만 오래가지 않았어요. 제 친구들은 대부분 직장 동료들이었고 그들은 제 창의력을 존경했지만 제 개인적인 면에 대해선 잘 몰랐어요. 그렇게 성공을 쫓다 보니 저는 점점 외로워졌어요. 하지만 그걸 인정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상사가 저를 불렀어요. 지니야, 우리가 아주 중요한 클라이언트를 맡게 됐어. 동서양을 잇는 글로벌 기술 플랫폼을 런칭하는 회사야. 내가 크리에이티브 팀을 이끌었으면 해. 흥미롭네요. 저는 벌써 디자인 콘셉트를 떠올리며 대답했어요. 어느 회사인가요? 그녀는 책상 위로 서류를 밀어놓으며 말했어요. 넥스젠 솔루션스라는 곳이야. 한국계 미국인 창업자가 설립한 기업이지. 내일 아침 9시에 미팅이 있어.
전 서류를 넘기다가 창립자의 이름을 보고 얼어붙었어요. 김민석. 어쩌면 같은 분일까? 로스앤젤레스는 워낙 크고 김이라는 성도 흔한데 그저 우연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계속 신발을 벗고 들어가던 순간 젓가락질을 배우던 순간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비즈니스야. 과거는 과거일 뿐. 스스로 다짐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오랜만에 두근거렸어요. 정말 같은 김씨 가족일까? 만약 그렇다면 그들과 다시 만나게 될까?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어요. 운명은 저에게 예상치 못한 재해를 준비해두고 있었어요. 회의실에 도착한 저는 발표 자료를 정리하며 20분 일찍 자리를 잡았어요. 하나둘씩 팀원들이 들어오고 회사의 주요 임원들도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정확히 오전 9시 리셉션에서 넥스젠 솔루션스의 도착을 알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거기 있었어요. 예전보다 머리에 은빛이 섞였지만 분명히 그분이었어요. 어린 시절 저에게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르쳐주고 서울에서의 삶을 이야기해주셨던 바로 그 김민석 씨. 저희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분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놀라움과 기쁨이 스쳐 지나갔어요. 지니야? 우리 작은 지니야 브룩스. 그분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하고 정겨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갑자기 7살 소녀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석 씨. 그분은 크게 웃으며 반가워했어요. 세상에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이야. 정말 놀라운 인연이구나. 저는 손을 내밀었고 그분이 단단한 악수를 건넸어요. 그때 제 옆에 서 있던 젊은 여성이 저희를 번갈아 보며 궁금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우. 20년이 흘렀지만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정말 너구나, 지니야.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빠가 우리와 함께 일할 대형 광고 회사가 있다고 했는데 내 이름은 말하지 않으셨어. 나도 어제까지 몰랐어. 그리고 설마 같은 김씨 가족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회의는 공식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지만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추억들이 떠올랐어요. 생일 파티 함께 숙제를 하던 식탁 김소영 씨가 가르쳐준 한국 요리들까지. 지금은 비즈니스에 집중해야 해.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지만 저도 모르게 자꾸 감정이 앞서게 되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김민석 씨가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점심 먹으면서 더 이야기 나누지 않겠니? 오랜만에 재회했는데 사업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자꾸나. 우리는 근처의 한식당으로 향했고 20년 동안의 이야기들을 풀어놓았어요. 김민석 씨의 기술회사는 작은 스타트업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어요. 지우는 디자인을 공부하고 뉴욕과 서울에서 경력을 쌓아 지금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요? 저는 따뜻했던 김소영 씨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순간 두 사람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어요. 지우는 조용히 시선을 내렸고 김민석 씨의 미소도 희미해졌어요. 아내는 지금 한국에 있어. 그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건강이 좋지 않아서. 여기선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해서 서울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정말 안타깝네요. 저는 마음 깊이 안타까운 감정을 담아 말했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분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어요. 이렇게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 다시 인연이 닿았다는 게 정말 신기하구나. 점심이 끝나갈 무렵 김민석 씨는 뜻밖의 소식을 전했어요. 사실 우리 가족은 큰 변화를 준비하고 있어. 어떤 변화요? 30년을 미국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가려고 해. 저는 깜짝 놀라 그분을 바라봤어요. 정말요? 로스앤젤레스를 떠나신다고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 프로젝트가 미국에서의 마지막 일이 될 거야. 넥스젠의 본사를 서울로 이전하는 중이거든. 하지만 왜요? 저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 지우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어요. 처음엔 엄마 건강 때문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이유가 생겼어. 한국은 정말 많이 변했어. 의료 시스템도 뛰어나고 IT 산업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했거든. 그리고 삶의 질도 그녀는 살짝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저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어요. 어릴 적 저에게 새로운 문화를 소개해준 가족이 이제는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금 깨달았어요. 미국이 언제나 최종 목적지는 아니구나. 어쩌면 어떤 여정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일 수도 있는 거구나. 다음 몇 주 동안 넥스젠 프로젝트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어요. 지우와 함께 일하는 건 어색하면서도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그녀는 어머니의 미적 감각과 아버지의 날카로운 지성을 그대로 물려받았더라고요.
회의 중 우리는 종종 서로의 말을 마저 채우곤 했어요. 마치 어린 시절의 유대감이 전혀 끊어지지 않았던 것처럼요. 어느 날 저녁 늦게까지 디자인 작업을 마무리하던 중 지우가 말했어요. 저녁 주문할까? 근처에 맛있는 한식당이 있는데 아니면 다른 걸로 할까? 한식 좋아. 오랜만에 제대로 된 한국 음식 먹고 싶어. 마지막으로 먹은 게 언제였더라? 우리 엄마 음식? 지우가 웃으며 말을 마쳤어요. 음식이 도착했고 저는 첫입을 베어 물었어요. 불고기의 풍미가 입안에 퍼지자 어린 시절의 기억이 밀려왔어요. 맛있다. 근데 너희 엄마가 해준 맛이랑은 또 다르네.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늘 그랬어. 식당 음식엔 한 가지 중요한 게 빠져 있어. 바로 사랑. 사랑이 담긴 음식이 진짜 맛있는 음식이라고. 그 말을 듣고 저는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았어요. 너희 엄마가 보고 싶어. 아니, 너희 가족 전부가 보고 싶어. 우리 이웃으로 지냈던 그 시절이 정말 특별했었어. 그랬지. 지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가끔 네가 우리를 조금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어. 특히 중학교 때는 더 그랬고.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사실이었거든요. 그땐 무지했어.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다른 게 나쁘다고 생각했거든. 미국식이 유일한 정상적인 방식이라고 착각했던 거야. 그때의 나를 붙잡고 정신 차리라고 말해주고 싶어. 지우는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다 어렸잖아. 게다가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어. 그냥 케이팝이나 김치 정도만 떠올리지. 저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런데 너희 가족은 왜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한 거야? 그 질문에 지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녀는 한국의 현대적인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전 국민 의료보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세계적인 대중교통, 낮은 범죄율, 그리고 공동체 의식까지.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한국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높은 빌딩 옆에 자리 잡은 고궁들, 조용한 정원, 활기찬 전통시장. 아빠가 서울의 대형 기술혁신센터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어. 지우가 설명했어요. 처음엔 고민하셨는데 엄마가 아프고 나서 생각이 달라졌어. 한국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몸소 경험하셨거든. 진단부터 치료까지 빠르고 정확했는데 비용은 여기서 보험 써도 감당하기 힘든 수준보다 훨씬 저렴했어. 정말 대단한데? 저는 감탄하며 그녀가 보여주는 서울의 현대적인 병원 사진들을 바라봤어요. 그게 다가 아니야. 지우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서울에서는 대중교통만으로 어디든 쉽게 갈 수 있어. 차가 없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아. 인터넷 속도는 세계에서 제일 빠르고 밤늦게 혼자 다녀도 안전해. 그리고 그녀는 행복한 한숨을 쉬었어요. 매번 여름마다 방문했는데 이제 아예 거기서 살게 된다는 게 기대돼. 그렇게 시간이 흘러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저는 지우와 더 가까워졌어요. 우리는 종종 늦게까지 함께 일하며 식사를 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린 시절보다 더 깊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고 제가 얼마나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김민석 씨가 저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예전의 아파트가 아닌 언덕 위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는 아름다운 집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저는 자연스럽게 신발을 벗었어요. 그러자 김민석 씨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슬리퍼를 건네셨어요. 어떤 습관들은 몸에 배는 법이지. 저녁 식사를 하며 그분은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한 결정에 대해 좀 더 깊이 들려주셨어요. 30년 전 우리가 미국으로 왔을 땐 한국은 지금과 많이 달랐어. 더 나은 기회를 위해 왔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지. 지금의 한국은 세계적인 도시가 되었고 미국보다 나은 점도 많아. 예를 들면 어떤 점이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가장 큰 차이는 의료 시스템이야. 아내가 필요할 때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어. 그리고 지우가 밤늦게 혼자 걸어 다녀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 또 나이가 들어도 존중받으며 살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미국이 그리워지진 않으세요?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럼. 미국은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줬어. 하지만 진이야, 집이란 건 단순한 장소가 아니야. 집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중한 기억들이 있는 곳이야. 그날 밤 저는 한참을 그 말을 곱씹었어요. 제가 쫓아온 삶은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 공허했어요. 관계를 놓쳐가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제가 늘 미국이 최선이라고 믿었던 것도 단순한 편견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정 위기와 기회. 프로젝트가 마무리될 무렵 지우가 저를 어머니와의 영상 통화에 초대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김소영 씨는 예전보다 조금 야위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진이야. 그녀는 반갑게 외쳤어요. 우리 작은 이웃 소녀가 이렇게 멋진 여성으로 자라다니. 우리는 거의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녀의 건강은 서울의 전문가들 덕분에 많이 좋아졌고, 그녀는 활기 넘치는 모습으로 한강이 보이는 세련된 아파트를 소개해줬어요. 진이야, 지금 서울은 정말 달라. 내가 한번 와서 직접 보면 좋겠어. 통화가 끝난 후 지우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 미국 지사를 관리할 사람이 필요해. 한국과 미국을 잘 이해하고 두 문화를 연결할 수 있는 사람. 저는 멍해졌어요. 아빠가 내 프로젝트를 보면서 정말 감명받았어. 그래서 말인데 서울에서 6개월만 일해볼 생각 있어? 저는 말을 잃었어요. 나 한국어도 못하고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어. 우리가 있잖아. 지우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한번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해봐. 그날 밤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이번엔 한국을 직접 경험할 기회가 주어진 거구나. 3개월 후 저는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출국 게이트에 서 있었어요. 여권과 비자를 손에 쥔 채 말이죠. 제 아파트는 임대해 주었고 차는 보관 창고에 맡겼어요. 그리고 제 삶은 단 2개의 큰 여행 가방 속에 정리되어 있었어요. 김민석 씨는 먼저 서울로 가서 넥스젠 사무실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지우는 마지막 업무 정리를 마친 후 저와 함께 출발하기로 했어요. 그녀는 제 옆에서 들뜬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긴장돼? 그녀가 제 표정을 살피며 물었어요. 엄청. 저는 솔직히 말했어요. 만약 내가 한국을 싫어하면 어쩌지? 적응 못하면? 이게 엄청난 실수라면? 그럼 다시 집에 오면 돼.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만약 네가 한국을 사랑하게 된다면? 이 경험이 너의 모든 걸 바꾼다면? 비행시간은 길었지만 지우는 그 시간을 활용해 저에게 기본적인 한국어 문장과 한국에서 생활할 때 필요한 정보를 알려줬어요. 공항에서 서울까지는 1시간이 걸려. 하지만 기차가 빠르고 편리해서 어렵지 않을 거야. 곧 알게 될 거야. 여긴 효율적으로 설계된 곳이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공항은 넓고 현대적이었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고 직원들은 친절했으며 입국 절차는 예상보다 훨씬 순조로웠어요. 지우의 말대로 우리는 세련된 고속열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풍경이 점점 변하는 걸 지켜봤어요. 시골 풍경에서 점점 도시가 펼쳐지더니 끝없이 뻗은 마천루가 저를 맞이했어요. 도착하자 김소영 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활기차 보였어요. 몇 달 전 제가 상상했던 병약한 모습이 전혀 아니었어요. 진이야. 그녀가 2팔을 벌리며 저를 맞았어요. 한국에 온 걸 환영해. 저는 그녀를 꼭 안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김소영 씨. 이제 소영이라고 불러. 그녀가 웃으며 말했어요. 넌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니까. 그들이 마련해준 아파트는 작지만 완벽하게 설계된 공간이었어요.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진 창문을 통해 서울과 멀리 보이는 산들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모든 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어. 소영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서울은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 각 동네가 하나의 작은 마을처럼 움직이지. 처음 몇 주는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넥스젠의 서울 사무실은 울트라 모던했어요. LA 본사가 갑자기 오래된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어요. 한국인 동료들은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었고 회사의 업무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어요. 회사 밖에서는 지우와 그녀의 부모님 덕분에 서울을 깊이 경험할 수 있었어요. 유서 깊은 궁궐이 반짝이는 마천루와 나란히 서 있는 모습, 지하철을 타고 갈 수 있는 조용한 산사템펄, 활기 넘치는 야시장, 밤늦게까지도 안전한 거리. 제가 어릴 적 미국에서 들었던 한국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어요. 미국에서 봤던 케이팝과 김치는 단지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한국은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나라였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의료 시스템이었어요. 감기에 걸렸을 때 지우가 저를 근처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진료는 즉시 이루어졌고 의사는 꼼꼼히 검진해 주었어요. 처방전까지 받았는데 비용이 미국에서 보험을 써도 부담스러웠을 금액보다 훨씬 저렴했어요. 이래서 엄마가 한국으로 돌아오신 거야. 지우가 말했어요. 여기선 의료가 특권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거든. 대중교통도 저를 놀라게 했어요. 지하철은 깨끗하고 정시에 도착했어요. 버스는 효율적이었고 택시는 정직했어요. LA에서 교통체증에 갇혀보낸 시간들이 갑자기 너무 아깝게 느껴졌어요.
어느 일요일 서울에 온 지 2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소영 씨가 전통 한국 요리를 같이 만들어 보자고 초대했어요. 야채를 다지고 고기에 양념을 하면서 그녀가 물었어요. 여기서 행복하니, 진이야?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네. 제 입에서 나온 대답에 저 스스로도 놀랐어요.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지만 좋은 의미로요. 뭔가 더 가벼운 기분이에요. 소영 씨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미국에 살 때는 늘 압박감이 있었어. 더 열심히 일해야 하고, 더 많이 벌어야 하고, 더 성공적으로 보여야 한다는 압박 말이야. 하지만 여기선 균형이 있어. 가족과 건강, 그리고 삶을 즐길 시간까지 포함된 균형 말이야. 맞아요. 저는 공감하며 말했어요. LA에서는 일하거나 아니면 일 때문에 지쳐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선 회사에서 바쁘게 일하면서도 새로운 걸 배우고 사람들과 연결될 힘이 남아 있어요. 그게 한국적인 삶의 방식이야.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삶에는 조화가 필요하거든. 6개월이 끝나갈 즈음 김민석 씨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진이야, 내가 기대 이상으로 잘해줬어. 미국 지사는 지금까지 그 어느 때보다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어. 넥스젠에 정식으로 합류하지 않겠니? 예상했던 제안이었지만 저는 망설였어요.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그날 밤 저는 한강을 따라 걸었어요. 강가에는 가족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거닐고 있었어요. 서울의 낮과 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이 도시의 리듬이 이제는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제 삶을 돌아봤어요. LA에서 저는 성공을 이루었지만 외로웠어요. 안정적이었지만 뭔가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비록 언어의 장벽이 가끔 답답하게 느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삶은 더 생동감 있고 연결되어 있었고 균형이 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다음날 지우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일 커피 한잔 할래? 결정했어. 그녀의 답장은 빠르게 왔어요. 좋아. 좋은 소식이야? 나쁜 소식이야?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나한테도 넥스젠에도 그리고 우리 우정에도 좋은 소식이야. 다음날 카페에서 저는 지우에게 말했어요. 나 서울에 남을래. 그녀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어요. 진짜? 단순히 일 때문이 아니고? 일도 이유 중 하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야. 서울이 나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여줬어. 그리고 난 여기에 속해 있는 것 같아. 어쩌면 우리가 진짜로 속한 곳은 지구 반대편에 있을 수도 있어. 오늘 사연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